그쪽하는 손가락. 저 정도 가격이면 아마 100만 원 이상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뿌리. 저렇게 말리는 거 봐요. 여성들이 주목을 해야 돼요. 고단백 다이어트식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색깔 좀. 예. 왜 이제껏 이걸 못 먹었죠? 척추의 노화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근육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니까 뼈가 눌려요. 여러분들의 척추를 20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자동입니다. 더 높게, 더 높게. 하나, 더 먹게요? 끝판왕이 온다. 달려라 황금. 아니, 근데 우리 김나영 씨가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김나영 씨 자리인데 장도연 씨가 떡하니 앉아 계시는데 예 잘못 오신 거예요? 아니 우리 김나영 씨께서 또 페피로서 해외 패션쇼가 또 있으셔서 제가 또 그 사실 이제 고정의 시작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도 다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네, 우리 황금에서 인기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인기만큼이나 또 예. 올라가는 게 있어요. 뭐가 올라가요? 뭐가 있을까요? 쭉쭉 요즘 올라가는 거. 더 온도. 뭘까요? 온도 맞습니다. 맞아요. 온도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도 진짜 더위 타서 그런지 요즘 통 입맛이 없어요. 아침에 겨우 2그릇 먹었어요. 정말. 되게 힘들게. 예. 평소에 몇 그릇 드시는데요? 서너 그릇은 하죠. 예, 맘 먹으면 뭐 밥통 하나는 금방 가고요. 우리 박사님 나이 더우니까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이 축축 늘어져요.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활동량도 적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입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입맛이 떨어질 때일수록 챙겨 먹어야 이 더위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입맛 떨어지시는 분들 그냥 쭉쭉 더위 먹어가지고 맞아요. 기운 떨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 끝판 정보를 이런 분들을 위한 정보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오늘 특별히 그 주제 공개 전에 네. 끝판왕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끝판왕 나와 주세요. 악수도 한번 해도 됩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여름 특급 보양식 땡어 대 땡어. 저는 아무래도 또 끝판왕님이 또 가져오신 거면 예사로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땡어 중에 하나는 저는 상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 괜찮다. 왜냐면 그냥 우리 보통 막 먹잖아요. 뭐 광어든 뭐 다. 근데 상어는 좀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사실 한국마차에서. 여름 특집이잖아요. 특급 보양식이니까 상어. 박태순 우리 푸드 칼럼니스트는 그 요새 보양식이 몸에 꼭 챙겨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게 혹시 여름 특급 보양식 먹어 말어 그거 아니에요? 먹어 봐라. 오. 야. 아, 세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태순 씨 입만 있으신 줄 알았는데 머리가 또. 아우 세랑.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 안에 이 보자기 안에 오늘의 보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네. 뭐어와 뭐어입니다. 그렇죠?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자, 특급 보양식을 가지고 온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민어 해체에서 요리까지 이 손 안에 모든 걸 해결하는 민어 끝판왕 김천주입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민어. 야. 이게 민어인데요. 여름에 가장 우리 먹기 좋은 입맛을 돋군 민어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예. 민어 끝판왕 나오셨고요. 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 나오셨네요. 이야. 근데 제 옆에 계시는 이 끝판왕도 예. 만만치 않습니다. 자, 또 다른 특급 보양식을 준비한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 천천히. 뭘까요? 박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어를 사랑하는 남자. 장어 요리를 약 100가지 레시피를 가지고 있고요. 네, 장어 끝판왕 문병삼입니다.
여름 특급 보양식 민어 대 장어였네요. 네. 우리가 보양식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 스테미너식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나온 이 두 재료는요. 여성들이 주목을 해야 돼요. 여자들 돼지 껍데기 왜 먹어요? 맛있어. 콜라겐.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에 좋아요. 이게 남자들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남자들뿐 아니었네요.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 피부 미용이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뿐더러 비타민 A가 풍부해갖고 아이들이 먹어도 좋아요. 여름철에는 날이 덥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땀이 나면서 기력이 쇠할 때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이 장어와 민어입니다. 네, 여름철에 날이 더워지면은 이 겉은 뜨거운데 속은 차지기가 쉽거든요. 맞아요. 네, 이 민어는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몸을 찬 거를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리고 땀이 많이 흐르게 되면은 이 전해질이 부족해지기 쉽거든요. 근데 이 장어와 민어는 이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전해질을 또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장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태미너의 가장 필수 성분인 이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기력이 떨어질 때 최고로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 궁금한 건 의학적으로 꼬리가 진짜 좋습니까, 선생님? 아니, 꼬리에 특별히 그런 성분이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 장어 자체가 이 비타민 A가 이 소고기보다 200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요. 네. 이 비타민 A가 성장이라든지 생식의 필수적인 성분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력을 보충해줄 수 있는 유신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장어가 이제 기력 회복에 특히 힘을 줬습니다. 허 선생님이 영양 성분이라든가 의학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저는 맛으로 또 장어와 민어가 갖는 의미를 찾아보면요. 장어가 길다는 의미로 길장자 장어인데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4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끝판왕께서 가져 나오신 민물장어는 뱀장어라고도 부르죠. 뱀장. 바다에서 산란해서 커지면 이제 민물에서 강에서 자라는데 참 기름진 고소함 때문에 우리가 구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일본 이름 아나고라고 하는 네. 안하고. 예, 들어봤어요. 붕장어가 있는데요. 붕장어. 이제 그거는 뼈채 썰어서 우리가 아주 씹어 먹을 때 아주 고소해서 그래요? 횟감으로 맛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꼼장어라고 말하는 좀 이제 전해요. 먹장어가 예. 있는데요. 그거는 또 이제 뼈가 없이 연골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씹을 때 야들야들하고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포장마차 같은 데서 술안주를 즐기죠. 맛있죠, 또.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산지에서는 하모라는 일본 이름으로 불리우는 갯장어가 있습니다. 아, 갯장어. 갯장어, 그 다른 장어들이 몸이 통통한 거에 비해서 이제 갯장어는 몸이 좀 납작하고 상당히 포악해요. 아주 힘이 좋은데 그거는 또 기름이 없이 아주 개운한 맛 때문에 주로 이제 샤브샤브로 많이 즐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장어는 우리가 좀 쉽게 많이 먹잖아요. 근데 민어는 좀 약간 생소하거든요. 이름이 민어인데 그 민자가 백성민자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민어가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예, 비싼 걸로 알고 있죠. 원래는 예. 우리 서남해안에서 흔히 잡히는 아주 익숙한 생선이었기 때문에 백성민어. 아, 정말요? 그래서 서민들이 즐기던 생선이었는데 이거의 영양 가치와 맛이 뛰어나다고 해서 왕의 수라상에도 오르던 아주 가치가 있는 생선이었거든요. 근데 근래 들어는 남핵과 기후 변화 때문에 근래 들어서는 이제 목포나 그리고 신안 근처에서만 주로 잡히는 아주 희귀한 어종이 돼서 지금 가격이 이게 전혀 백성스럽지 못한 가격이 됩니다. 일단 이것저것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저 여쭤보시기 이거 바랍니다. 몇 킬로짜리인지 좀 궁금해요. 예, 이게 지금 한 11.5kg 정도 정확하게. 길이 한번 재볼까요? 아, 그러죠. 예, 나와서 한번 재보시죠. 얼마나 예. 되는지? 이야, 이거 진짜. 얼마 정도예요? 그렇게 재면 정확하게 안 나오죠. 누가 키를 누워서 재요. 서서 재죠. 제대로 재주셔야죠. 자, 재봐. 꼬리부터. 재봐. 아니 이거 키가 진짜 상당한데? 재봐. 1m 7cm 맞아요. 아니 이거 운동으로 괜찮겠어요, 민어 이거 들고. 대단하네. 동작 이렇게. 아유, 음식하고 장난쳐서 죄송합니다. 저 정도 가격이면 아마 100만 원 이상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아, 너무 비싼 생선이에요. 이 정도 크기면 정말 100만 원이 맞습니까? 네, 제가 가져온 것은 94만 원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 것이 8만 5천 원 시세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민어를 고르는 방법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가미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가미요? 이렇게 붉은색을 띄워줘야 됩니다. 선홍빛으로. 와, 완전 빨개요.
그래서 대충 신선하지 않은 거는 색깔이 좀 약간 거무죽죽한가요? 거무죽죽하고 피가 죽었다가 하죠. 죽은 피 색깔 같은. 네. 민어는 7월에서 8월 정도가 절정기입니다. 아, 요즘이네요. 땀이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야, 맞습니다. 이게 산란을 위해서 몸을 살찌우고 기름을 축적을 하고 해서 지금 산란 직전까지가 가장 맛이 좋을 때고 이때가. 장어도 마찬가지로 여름 나기를 위해서 기름이 잘 올라있기 때문에 연중 언제 먹느냐 민어, 장어 둘 다 맛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바로 지금 7, 8월이 절정기입니다. 절정일 때. 우리 장어 끝판왕 맞습니까, 이 맛이? 맞습니다. 아, 이때가 가장 맛있을 때요? 가장 맛있죠. 그리고 여자도 저같이 좀 완숙했을 때 이때 시집갈 때가 제때인데. 아니 지금이 제철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제철이에요 저는. 그럼 가셔야죠. 그게 제철이에요. 예, 제철에 누가 나 좀 데려가요. 짐승의 왕인 사자와 호랑이가 한번 붙으면 볼만하겠죠. 두 황제인 민어와 장어가 붙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태어나서 제일 행복해 입이. 일단 여기에는 끝판을 보러 왔으니까 이겨야죠. 오늘의 끝판왕은 바로 문병삼입니다. 자, 지금부터 민어 해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 시작. 이거 아무 데서나 못 보는 거잖아요, 정말. 가까이 와서 봐봐요. 스튜디오 안에서 해체하는 건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게다가 이렇게 큰 민어를. 우와. 어우. 크기 때문에 일반 칼로는 잘 들어옵니다. 이런 건 다 버리죠? 와. 일단 지느러미부터 다 제거를 하시는군요. 이게 상당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이 물러가지고 네. 잘못 쓰면 이게 살이 다 쥐어뜯기고 부스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숙달된 경험자만이 할 수 있는 비닐보. 어머, 비닐이 되게 예쁘네요. 거의 반짝반짝. 여성분들 거의 인조선 더 네. 사이즈 크기가 되겠죠. 와, 진짜 비닐 사이즈가. 이 비늘이 진짜 어느 생선보다도 두껍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갖다 갑옷에도 비유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비늘을 지금 꼼꼼히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비늘이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 살점하고 비늘이 이게 다 제거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칼을 잘못 넣으면 비늘에 살이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면서 어긋나면서 손을 다치거나 옆으로 칼날이 가기 때문에 참 이게 위험할 수 있는 작업이죠. 와, 진짜 이 소리부터가 진짜 해체 시원해요, 시원. 아니 제가 시원해요. 때미는 느낌이 들어요. 아, 정말요. 이 제가 소리와 함께 너무 시원하네요. 싱싱해서 생선 냄새 비린내도 별로 안 어, 나요. 맞아요. 확실히. 보통 이 정도 거리면은 좀 근데 그 흰살 생선들은 비린내가 덜 나죠.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게 대구 같은 거, 농어, 명태 같은 경우는 비린내가 상대적으로 덜 나죠. 되게 말씀 와, 드디어. 딴다, 배 딴다. 드디어. 오, 궁금해요. 와우. 그 대부분의 생선이 그렇지만 특히 민어는 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장을 다치게 되면 맛을 버리거든요. 아, 내장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필요 없는 데가 있는데 쓸개라도 잘못 건드리게 되면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탕에 들어갈 때 내장이 들어가야지 와, 내장이 새 어마어마해요. 맛을 내요. 진짜 크다. 그러면 내장 해체하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불에기 때문에요. 예. 불에 같은 것을 다치지 않게끔 불에가 어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제가 불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불입니다. 아, 네네. 오, 나온다 불에. 정말 커. 어머, 이게 불이에요? 아니, 생선 한 마리가 나온 것 같은 크기야. 그죠? 생선 속에 생선이 들어있는. 생선 한 마리가. 이 물과 크기에 비해서 내장이 굉장히 없는 고기입니다. 와, 이런 걸 어디서 봐. 어머, 근데 내장 주변이 왜 되게 깨끗하네요? 깨끗하다. 와, 진짜 깨끗하다. 어머, 이거 대구 한 마리가. 그러니까 생선 한 마리가 있었어. 생선 한 마리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불에 먹으면은 뭐 드시면은 민어 한 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양분이 불에 굉장히 많습니다. 민어 먹으러 가면 저 불에를 많이 안 줘요. 그래요? 예, 저 불의 맛이 궁금해요. 불에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저 아주 최고, 최고. 말씀하신 대로 불에가 이 전체 이 한 마리 배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한테 불회를 일방적으로 좋다고 해서 더 달라고 해서 주면은 네. 나머지 사람은 불회를 이 고기가 함께 나가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잖아요. 정말 귀하구나. 네. 그래서 불에 없는 민어는 먹을 필요가 없다. 정말요. 네, 예. 가장 영양 가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이제 그 시식해 보시면은 굉장히 고소해요. 기대된다. 네, 예. 굉장히 고소하고 쫄깃쫄깃하고. 다만 이제 그 머리. 합니다. 머리. 머리입니까, 그 다음에, 예. 이 머리 부분을 예. 드디어 나왔어요. 이거 큰 칼로. 야, 도끼와 같은. 와우. 와, 이거 스케일이 다르다. 이렇게 치는 건 정말 많이 봤는데. 와, 이거 정말 크다. 머리는 특히 나중에 탕을 낼 때 그 진한 국물을 내는 재료로 중요하기 때문에 잘 챙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 뼈가 많으니까 많이 우러나올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칼슘의 보고고 생선에 좋은 그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DHA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머리 좋아져요. 저거 많이. 아, 저 그래요? 그 갯물액이 따실 건가요? 그건 뭐죠? 갯물애기는 또 뭐죠? 민어집 가보면 갯물액이라 그래서 안에 있는 어떤 그 복막 같은 건데요. 그걸 원래는 손으로 분리를 하고 뱃살은 따로 하는데 우리 그 끝판왕 계시는 한 덩어리를 하시고. 같이 여기에 이제 살하고 같이 여기에 이제 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갯물애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이제 같이 하신다는 네, 말씀이신 이 거죠? 살하고 같이 네. 붙여서 드리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뱃살하고 살과 곁들여서 나가면 맛이 더 고소해요. 쉽게 얘기해서 삼겹살이나 삼겹살. 그러니까 네. 지방과 살이 다 같이 지금 붙어 있는 거죠. 이 배바지 자체가 고소한 맛을 고소한 맛이 더 나고 질긴 맛이 나요. 이게 하얗게 있는 부위가 기름 종류예요. 아, 이게. 요 부위가 기름이. 그렇죠. 기름이 차 있잖아요. 아, 하얗게. 그럼요. 저 갯물액이라는 뱃살 부위가 수컷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암컷은 적거든요. 예. 그래서 암컷 수컷의 가격 차이가 사실은 발생을 하죠. 맛이 달라요? 특히 산란을 마치고 나면 갯물액이가 거의 사라집니다. 지방이 에너지를 보관하는 건데 다 소진해 버리니까 지방이 없어지니까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와, 저 민어살과 여기 일어날 때는 좀 조용히 해주고, 예. 이게 보통 힘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거든, 정말. 정말. 선생님, 살 좀 떨어졌는데 쓰실 거예요? 그럼 탕에 넣어야죠. 위에서. 아, 예, 탕이다. 탕 끓여. 탕국에 넣는데요. 예. 민어는 버릴 게 없다. 고무장갑 끼야지. 잠깐만. 한은 잡. 네, 이거. 살 색깔이 너무 싱싱해지고. 기름 자글자글한 게. 진짜. 이영재 씨 뭐 드셨어요? 아니요. 비린내가. 아니, 뭐 약간 드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누가요? 뭐 안 드셨어요? 준 거 있어요? 무서워. 이 소리 좀 들어봐요. 뼈에서 분리되는 소리. 우리 갈비 뜯을 때, 갈비에서 분리시킬 때. 이게 민어가 크다 보니까 뼈 자체도 굉장히 굵은가 봐요. 잘라지는 소리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반 이게 이제 생선하고. 그 탕 끓였을 때 들어가는 탕 끓일 때. 세상에. 물에서 죽어있는 상태로 올라오면 살이 지저분해져요. 만화에서 보던 생선 뼈다귀는 참 귀여웠는데. 이거는 진짜. 이 부유가 이제 그 탕 끓일 때 나오는 이 부유가 되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심. 이거. 와, 젤리 같아요, 이거.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골수, 와. 화가 눌려도 난 골수가 있는 생선은 처음 봤어요. 네. 그러면 이게 끓이면 사골국물처럼. 그렇게 우러나와. 그러면 사골 국물 같은 효과도 볼 수 있는 거죠? 민어 등뼈 탕은? 이게 이제 뽀얀 국물이 나올 때 칼슘이 굉장히 많고요. 민어 자체에도 또 칼슘이 많아서 굉장히 골다공증에도 좋고 풍부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런 걸 알아서 이제 궁중에서도 민어탕을 낼 때 소뼈와 양지살과 넣어서 같이 국물을 푹 우려내서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진한 국물과 바다에 있는 국물을 합쳐서 먹어서 몸을 보호하는. 그러면 훨씬 더 보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이 낳고 나서도 출산 후에도 이렇게 민어를 이렇게 끓여서 먹는 분들 있더라고요. 미역국으로도 많이 미역국에 넣어가지고 맞아요. 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도 물론 회를 두 가지를 한번 팬님한테 드려보겠는데요. 막 잡은 회하고 저희들이 또 숙성을 시켜가지고 온 회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드셔보시면은. 예, 끝판왕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숙성시킨 거 가져오셨다고 그랬죠? 네네, 예,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걸 네, 저희 이거 보러 비교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제가 그럼- 여기에서. 근데 또 숙성 안 시킨 걸 먹어봐야 비교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정말 되게 비교한데. 일단은 아니 맞아. 시청자를 대표해서. 예, 아니 근데 다 싸시니까 불안해가지고 마음이 급해지셨어요. 비교는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반 자르면 됩니다. 선생님 됐습니다. 아니 그냥 잡수요. 민어는 일반 회하고 틀려서요. 좀 굵게 드시는 게 맛이 납니다. 선생님 지금 아니 장어 끝판왕 거는 안 쓰르셨는데. 선생님이 장어 끝판왕 입에 한번 넣어주시죠. 자, 정말 선의의 경쟁자입니다. 예. 어떠세요? 포장이 있을 텐데. 아주 담백하고요. 등 쪽이 돼서 기름기도 좀 좋아. 식감이 되게 좋네요. 되게 좋다면 어떤 거예요? 되게 좋다면. 아무 양념을 안 했는데도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끝판왕은 민어 끝판왕으로 인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직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안 되시고.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점씩. 잡숴보세요. 와, 너무 귀해서. 예. 바다 냄새. 꼬리 좀 굵어지고. 대초에서 나는 그 바다 냄새. 이거는 생선 비린내가. 간장을 안 찍었는데도 전혀 뭐. 그러니까. 왜 이게 더 맛있는데요? 그냥 먹는 게? 정말. 야, 진짜 바다를 먹은 느낌이야. 바다 내음이 느껴지잖아. 맞아. 바다 근데 그게 내음. 비릿한 게 아니라 되게 기분 좋은. 상큼한 보양식. 보양식 하면 막 우리가 막땀 흘리면서 먹을 것 맞아요. 같은데 시원한 보양식. 와우. 하나로 세 가지 맛을 고루 맛볼 수 있는 배바지살을 저는 권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하얀 게 있죠. 막입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막과 뱃살을 경계짓는 하얀 막이 입안에 들어가면 딴 부위는 부드러운데 그거는 쫄깃쫄깃쫄깃해요. 막이. 세 가지 맛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이 배 부분입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간단히 기름장. 먹겠습니다. 약간 긴장을 많이요. 많이 안 하시네요. 아무래도 그 본연의 맛을 본연의 느끼고 싶으셔서. 엄마의 등. 바보 먹는 맛인가요? 아니 이렇게 부드러운 살인데 그 안에 이 쫄깃쫄깃하고 탄력 있는 부위가 있나? 예. 이게 물컹한 생선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따로는 안 뿌리가 없으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냥 어떤 생선을 먹어도 이런 이 식감은 없어요. 아, 비린내가 나 싱싱한 느낌이야. 야! 싱싱한 느낌이야. 야! 빨리. 어떻게? 어머, 얘 좀 봐. 쟤도 먹겠다는 거야. 민어 먹어. 아니, 저희가 너무 민어에 관심이 쏠렸나 봐요. 장어만 남았습니다. 예. 자, 한번 가볼까요? 예. 그리고 오늘 여기 온 이 민물장어는 그 네. 풍천장어입니까? 아니면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육질이 좋다는 그 전라북도 고창 예, 산사 맞아요. 앞에 예. 인천강이 있는데요. 그 하루 2번 정도 바람과 바닷물을 같이 예. 들어오는 그곳을 풍천이라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풍천이라는 지명이 아니라 하루 2번 그 썰물 밀물이 들 때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장어가 민물과 그 짠물을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좋아요. 힘이 좋고 그 양쪽 물을 먹고 뱉으면서 영양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진다는 의미인데 이게 원산지라든가 특정 품종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이즈는 이제 1미부터 시작을 해서 약 한 8미, 9미까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일 큰 것을 1미. 한 마리가 1kg예요. 1kg에 3마리 정도 되는 사이즈.
산미.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오늘 준비된 장어는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장어이 산미입니다. 산미. 제일 맛있는 거 갖고 오잖아요. 예. 그래도 산란기 전께 제일 그 기름기도 많고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장어는 그런 게 없나요? 뭐 장어는 암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아까 민어는 암수가 있어서 그렇죠. 뭐 산란도 하고 이러는데 암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암컷, 수컷 역할을 갖다 나누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치어를 획득을 해서 아주 실뱀장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뱅어 같은 사이즈. 그걸 갖다가 키우는 게 현재는 양식의 그 거의 대부분인데 자연산은 거의 사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근데 이 장어가 이게 힘이 좋기 때문에 잡으실 때 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힘이 들어가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윤선아 씨 이거 이제 또 잡으시면 못 잡으실 거예요. 장도연 씨가 한번 먼저. 제가요? 네, 장도연 씨도 힘하면 개그에서 또 끝내주지 않습니까? 예. 맨손으로요? 맨손으로? 아 맨손으로. 맨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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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손으로 아니 쉽지 않은데. 장도연 씨? 예. 있겠어? 한번. 되나? 에이 엄마. 돼요? 이게 되냐고요? 안 잡혀 이게 뭐야? 머리. 야 이놈아. 아이고. 잡아봐! 한 마리 잡아요! 이거 잡으면 고정이야! 이거 잡으면 고정이야! Himalaya superpower. Himalaya superpower. 우리 장어 끝판왕 잡으실 수 있어요? 잡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손으로 다 맨손이셔야 돼요. 했어요. 네, 맨손으로 네, 잡을 수 맨손으로 있어요? 그러면. 우와. 맨손으로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자, 과연 장어 끝판왕? 아니 장어에 손가락 물게 하는. 가만히 있어서. 어머. 아니에요. 아니에요. 끝판왕 못 잡아. 야, 끝판왕.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역시 끝판왕 같습니다. 야, 잡을 때 손가락 모양이 다르네요.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가서 딱 물어야죠. 잡혔다. 어우 힘봐. 그러면요, 들으신 김에 장어는 꼬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꼬리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꼬리. 꼬리 지금 제 파에 계속 감고 있죠. 이렇게 감고 있어. 와. 자, 이 꼬리가 이렇게 힘이 좋다는 와 저렇게 말리는 거 봐요. 우와. 잠깐만요. 너 만져봐요 빨리. 윤선아, 어머지. 아이고. 근데 장어가 근데 보기에도 굉장히 싱싱해 보여요. 만져봐도 그랬는데 네. 저희가 신선한 이 장어를 고르는 법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네. 장어는 위에 등이 까만색이 있고요. 네. 배 쪽은 하얀색이 있어요. 그렇네요. 이렇게. 네. 그런데 첫 번째는 이 하얀 것과 검정 것이 선명도가 뚜렷해야 돼요. 아. 여기 선명도가 흐릿하면 조금 덜 좋은 장어. 그러니까 검정색과 하얀색이 확실하게 구분이 딱 져 있는 게 네, 확실하게 거죠? 구분이 져 있고요. 그다음에 장어의 눈도 이렇게 보면은 자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명하죠. 네. 이렇게 눈이 선명하게 띄어나오는 게 자요. 역시 네. 생선은 이렇게 싱싱하고 그다음에 장어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입 끝이 약간 붉은 빛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붉은 빛이 나는 경우는 싱싱하지 못하다.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이 찐덕거리는. 이게 지금 장어가 품어주고 있는 겁이에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해보세요. 비늘이 없는 대신에. 어마어마하죠? 예. 이런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네, 진액을 계속 품고 있어요. 그래요? 이래서 미끄러워서 물속에서는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방어라는 거군요. 이런 네. 진액을 내면서. 이제 장어 해체쇼로 들어갈 건데 오, 완전 기대돼요. 지금 처음 봐요. 근데 사람들은 장어를 고기만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간이나 내장까지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내장은 뭘로요? 보통 내장 같은 경우에는 탕을 해서 장어탕을 할 때 넣고요. 간 같은 경우는 양념 구이로 해서 짭짤하게. 저 등뼈도 튀겨 먹잖아요. 그렇죠. 그죠? 버릴 데가 없습니다. 장어. 뼈가 살아있어요. 아니, 이거 살았습니다. 예, 뼈가 살았어요. 예.
어떻게 이러지? 여기에 이제 심장이 붙어 있는데 심장은 계속 하루 가까이 뛸 정도로 이 기분 강해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싱싱하다는 얘기예요? 싱싱하다는 거죠. 아, 그걸 보는 거예요? 네, 싱싱하면서도 이 정도 힘이 좋다는 거예요. 해체는 사실 완료됐습니다. 여기서 장어 해체 완료됐고요. 장어도 민어와 똑같이 머리에서 꼬리까지 버릴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자, 그래서 내장은 내장대로 뼈는 뼈대로 따로따로 분리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분리가. 사실은 장어는 내장에서 쓸개 빼고는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어집 가도 내장은 안 주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손질하기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워 드시면 아주 좋고 탕으로 해 먹어도 좋고요. 이 장어 내장탕은 정말 별미 중에 별미고요. 이걸 내장탕을 딱 끓여놓으면 쫄깃쫄깃한 게 소고기 이상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장어 나는 지역은 대부분 영양의 알짜배기라는 하고는 내장을 갖다 꼭 탕으로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뭐 민어를 워낙 30분 정도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해체를 받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다른 분보다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보통 분들은 이거 장어 해체가 몇 초 걸려요? 그 한 마리당 보통 한 1분 미만 한 4, 50초 정도 4, 50초 죠? 하면 좀 숙련돼 있다고 하죠. 근데 끝판왕은 지금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걸리신 거예요? 평소에 한 약 10초, 20초. 네. 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넉넉하게 6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초 3마리 네. 준비. 시작. 갑니다. 자, 60초에 몇 마리? 예. 보통 박태수 씨 1분에서 한 50초 정도 걸린다고요. 그것도 잘하시는 분들이. 한 마리. 숙련됐다 그러면 한 지금 한 마리 거의 다. 자, 한 마리 다 됐어요. 자, 벌써 지금 됐어. 몇 초? 벌써 됐어. 15초 만에 한 마리. 야, 대단한데 15초. 이거 손질이 참 힘들던데. 야. 남겠는데요? 남겠는데요? 이게 남겠는데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30초 지났습니다. 30초. 야, 이거 남겠는데요? 요게 말을 안 듣네. 여기서 60초에 야, 정말 힘이 워낙 좋습니다. 시간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재미로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만큼 장어가 보양식의 최고라는 거예요. 힘이 좋아요. 힘이 들잖아요. 선생님, 힘이. 죄송하지만 제어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제 거. 네. 요리 대결 들어갑니다. 민어 요리 우리 끝판왕께서 정말 낯선 여성분과 같이 나오셨는데 딸입니다. 아, 딸이에요? 네, 민어 같은 것은 해체하면은 우리 저희 딸과 집사람이 보통 요리를 합니다. 사실 아무래도 민어 요리가 좀 까다롭다 보니까 옆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호흡이 짝짝 잘 맞는 딸이 최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정도 아버님의 수발을 들었습니까? 저하고 지금 한 7년 됐습니다. 아, 7년. 예. 환상의 호흡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여주실 요리는요? 민어전을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어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어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민어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1전, 2찜, 3탕, 4회 이렇게. 그래서 두툼하게 부쳐내는 민어전이야말로 민어를 즐기는 가장 맛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니 이렇게 두 분 붙이시니까 명절 같네요. 동태전이나 대구전하고 민어전이 확 차이 나는 거 있습니까? 네, 동태전이나 다른 전에 비교해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입에 전을 넣으면 녹는 식이죠. 민어전이요? 네, 네. 그럼 아이스크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도 안 좋고 하지만은 야. 민어전만은 아주 즐겨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회를 먹다가 전으로 다시 부쳐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그래요? 남은 걸. 네, 네. 이게
이게 보양식이 된다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맞아요. 예. 저는 사실 이렇게 부칠 때 바로 옆에서 한 점, 두 점 먹는 게 진짜 제일 맛있거든요. 그럼요. 겉이 그냥 약간만 노릇해지고 그때 드셔야 돼요. 아, 동태전하고 다르네요? 다르죠. 큰일 납니다. 아, 그럼 저희가 이렇게 그냥 바로 먹어보죠, 뭐. 예, 예. 됐습니까? 냄새. 지금 스튜디오 안에 냄새가 가득 찼어. 예. 저는 우리 MC들 보내려고요. 예. 보내보려고요. 예, 여기서 한번 먹으려고요. 진짜 나쁘다. 네, 일단 기절해보시고. 이현 씨 화나셨다. 제가 여자 선배를 때려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오늘인가? 야, 진짜. 근데 맛있겠다. 뜨거워. 없어. 그래. 어머, 진짜 녹아. 바로 녹을 것 같아. 진짜 녹아. 동태대구하고는 꿀떡 넘어가요, 꿀떡. 녹아. 남편한테 한마디만 해요. 지금 방송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요일 날인데. 예. 녹아요. 완전 입안에서 살살 녹네요. 근데 원래 익혔으면 더 좀 퍽퍽해지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거 민어전 드시면 우리 장어 끝판왕 그냥 가시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아니, 우리 장어 끝판왕 네. 어떠세요? 지금 반응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보시고 어떠세요? 글쎄요, 하나 먹어보고. 아니, 이게 방금 그래, 이거 못 참아. 우리 끝판왕께서 네네. 예, 이거 드시면 포기하실 것 같아요. 예, 일단 맛에서 밀려. 일단 한번 먹어보고. 예. 어떻게 자신감 잃으면 어떡해요, 이거 드시고. 이거 드시고 정말 졌다 싶으면 주섬주섬 장어 싸가지고 가시면 돼요. 진짜. 장어 싸가지고 가시면 돼요. 진짜. 그럼 오늘 녹화 이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난 아니다. 눈을 죽이지 마. 표정. 장어 싸가지고. 이 민어 저는 진짜 맛있어요. 기죠? 졌죠? 근데 조금 있다가 예. 장어 드시면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 장어 요리하면은 뭐 장어 구이, 양념구이, 간장구이, 소금구이 뭐 요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건 세 개 다 먹어봤습니다. 다 먹어봤죠. 예. 근데 장어 파김치 쌈이라는 것은 상당히 생소하실 거예요. 생소해요. 네. 왠지 낯설거든요. 이 파김치는 이런 일반 파김치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 그래요? 이게 파김치가 6개월 정도 숙성을 시켜서 나온 파김치인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주 맛이 탱글탱글하고 살아있는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진짜 파김치가 6개월이 아니라 좀만 파김치는 시간이 지나도 못 먹어요. 근데 어떻게 씨죠, 씨. 네, 6개월을 숙성을 시켰는데도 맛이 있다. 저는 뭐 먹어보지 않고서는 뭐 믿음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예. 파김치 근데 좀 살짝 맛을 요리하기 전에 어떤지 한번 좀 먹어보면 네. 어떨까요? 그래요. 예. 뭐 조리하기 먹을 전에. 땐 내 눈치가 보이긴 하죠. 네, 그러네요. 그럼 먼저 줘요. 아, 저거 그럴까요? 드셔도 될까? 6개월이 아니, 지났는데? 6개월 됐는데 아삭하대잖아요. 색상부터가 지금. 소리 들려요? 아삭해요? 보통 되게 무르지 않을까 생각이 물러야 드는데. 예. 아삭아삭해. 이러다 마이크까지 멱살 잡으신 먹겠어요. 거. 멱살 잡으신 거. 물르지 않고 정말 아삭아삭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시지도 않네요, 많이. 예. 일반 파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 일반 파가 아니라는데. 일반 파 예.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파가 아니죠. 장어하고 약 한 30여 가지 한약재를 12시간을 푹 고아가지고 그리고 고우면 그게 바로 풀이 되는 거예요. 뽀얀 물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다가 가진 양념을 해서 파김치를 담궈가지고 6개월을 숙성을 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과정의 비법이 있었네요. 파는 네. 그냥 일반 파잖아요. 네, 그렇죠. 파는 그냥 일반 파고요. 파는 그냥 일반 파고요.
자, 이훈 씨부터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예. 진짜. 자, 오래 얼마나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입니까? 네. 참. 장어 파김치 쌈은 네. 그냥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드시면 안 되고요.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우선 맨 먼저 접시에다가 네. 김을 한 장씩 놓으셔야 돼요. 자, 김을 한 장 장 넣고 놓고요. 무쌈 한 장, 무쌈 한 장, 이렇게 처음 먹어보네. 무쌈 한 장. 드셔보시고 우와. 그다음에 깻잎 한 장. 깻잎 한 장. 깻잎도 직접 담그신 다들 건가 배우세요. 봐요. 깻잎 장아찌네요. 네. 깻잎 한 장. 당연히 장. 생강, 생강, 부추. 부추. 네.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장어 하나 넣으시고요. 장어 하나. 보셨죠? 장어 꼬리로 네. 꼬리 근데 특별히 영향이 있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됐어요. 나만 기분 좋으면 됐지 뭐. 그래요, 여기서 이제 좋아요. 파가 들어가야죠. 아, 여기서 이렇게 파. 파 양은 어느 정도? 파를 조금만 더 넣으셔도 돼요. 더 넣을까요? 이야, 이렇게 처음 먹는다. 그렇게 와, 해서 근데 보기에 너무 뜨거워요. 어떡해. 진짜 맛있을까? 쓰러질 것 같은데. 이훈 씨가 요리하는 걸 보면서 짤 거다 투덜거리고 그랬거든요. 과연 이훈 씨 여태껏 먹었던 장어는 장어가 아니었어? 그동안 제가 단골 장어집이 있었어요. 예. 저 갈 때마다 쓸개주 주시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앞으로 저는 방송에서 뵙는 걸로 예. 저는 그 정도로. 가게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야, 아무리 멀어도. 자, 우리 민어 끝판왕 한번 줄줄이. 드셔보세요. 예, 장어 끝판왕에 파김치 장어 요리를 드시고 뭐라고 하실지 파김치, 장어쌈. 꼭 씹어 드십니다. 예. 참 특이하네요. 지금까지 저도 장어를 굉장히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 이 파김치하고 이렇게 해서 곁들여서 먹으니까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색다른 맛을 지금 처음 아, 느끼고 있습니다. 색다른 맛을 처음 네, 느끼신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어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열이 몰리면서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특히 이제 더위 못 견디시는 분들 있잖아요. 갈증 심하게 나고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장어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양식도 체질에 따라서 나눠서 드셔야 돼요. 자, 시식. 아우 복스럽게 드신다 진짜. 녹화 초반에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양식 먹잖아. 신장 콩팥. 아니, 어머나. 신장 이쪽이면 신장. 장어 파김치. 척추를 20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근육입니다. 복부 지방이 줄어들고 수분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cm가 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민어와 장어. 나머지 끝판 요리입니다. 네, 민어 요리 마지막 요리까지 가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요리는 어떤 요리입니까? 나머지 요리는 이제 회를 다 잡수고 나서 네. 찜하고 탕을 마지막으로 식사와 곁들여서 민어탕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머리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뼈와 같이 우러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이 제일 늦게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네. 밑재료가 뭐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밑재료는 별로 없습니다. 무하고 소금, 마늘. 이 민어 지리에는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뼈를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물을 우려낸 다음에 이 부위는 아까 드셨던 그 불의 부위입니다. 그럼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건가요? 고소한 맛이 더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렇게 하고 한. 그래서 동안에 이제 찜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바닷가 출신이라 비득비득 말려가지고 찌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맛있잖아요, 또. 예. 네. 이 찜 자체는 이 찜 같은 경우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날씨가 더운 관계로 이 정도로 말리려면은 가을하고 초봄에 햇빛이 서늘할 때 바닷바람을 쐬면서 말리는 것이 굉장히 신선도가 좋습니다. 그럼 열어볼까요? 네, 와! 열어볼까요? 네. 아니 비주얼이 어떻게 그렇게 좋아요? 아니 뭐가 굉장히 공룡 같은 게 많아요.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박태수 씨 드셔보셨지만 이 말린 것도 이 보양식인가요? 그렇죠. 단위무게당 영양 성분이 농축이 되기 때문에 훨씬 적은 양으로 더 큰 영양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건어물은 독특하게도 그 건조 과정에서 또 다른 영양소와 또 다른 맛이 생겨납니다. 정말 가까이 오지 마.
아니 설마 그게 한 입에 어머. 그거는 막걸리 한 모금이 있어야 돼요. 짭짤하거든요. 저거. 진짜 막걸리 안주지. 세상에. 어때요? 여름방학 때 할머니한테 간 느낌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나 그렇게 이뻐했어요. 근데 남들은 바금이라고 줬어요. 생선 중에 바금이라고 못생 바금이라고 했어요. 못생긴 게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만 조개라고 그랬거든요. 오. 이쁘다고 조개라고. 야, 눈시울이 빨개졌어요, 여자 씨. 할머니가 해준 그런 말. 그래, 음식 드시고. 옛날 생각나셔서. 혼돈해. 그 음식이 저희도 필요한 음식이 역시. 네. 우리 NC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다 맛 볼 텐데 양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 끝나고 없지 뭐. 네. 박태순 씨 약 올리죠? 야, 몰라요. 여기 지리탕 있잖아요. 지금 끄는데 냄새가 제가 앞에 있잖아요. 코로 찔러요.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국물이 빨갛게 올라왔어요. 사골 국물 같죠, 정말. 네. 이게 탕이 특히 전라도에서는 사골국만큼이나 이 보양탕으로 유명합니다. 민어탕이요? 그래서 이게 특히 산후에 여성분들한테 특히 좋은데요. 산후에 가장 고민되시는 게 이거잖아요. 바로 산후 부종. 이 민어탕이 부종을 완화시켜주면서 살도 찌지 않게 만들어주고 또 산후에는 피부가 착색되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민어가 착색도 옅어지게 만들어주고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산후에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윤선아 씨한테 주고 싶어요. 왜? 사실 남편 뒷바라지 하랴 두 애 키우랴. 내가 봤을 때 봐봐요. 우리한테는 5 사이즈라고 했지만 내가 보면 가슴 쪽은 사사야. 이거 얘기하지 마요. 솔직히. 아니 보셔요. 너무 허약하잖아요. 우리 진짜 아내들이 먹어야 이 여름을 걷더니 애들 보호하고 남편 뒷바라지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원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여자들은 정말 모르셔서 그렇게 기력이 빠지면 다 빠져요. 맞아요. 네, 빠지지 말아야 되는 부분부터 빠지잖아요. 이제 살을 넣어야 되고. 살을 넣어야 됩니까? 예, 한번 넣으시고요. 꿀을 처음부터 넣게 되면은 이 살이 다 퍼져버리니까. 물에 워낙 한번 끓을 때 이렇게 넣어줘야지 샤브샤브. 이 생선이 그대로 굳어져 있어. 그러네. 찬물에서 한 부분도. 정말 이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골국물 같네요. 국물이 그럼 저희들 다시 나갈까요? 예? 저희들 이제 가야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직 더 기다려요? 이거는 PD가 바로 지금 연락 왔는데 아, 진짜? 예, 윤선아 씨만 먹이라고. 예. 자, 와, 국물 색깔이 정말 진하네요. 그럼. 사골 국물인데. 너무 위험하지? 몸이 풀리나요? 담백해. 너무 담백해요. 어떻게 그럼 하나 더 나? 어머, 이거 셋째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농담이에요. 아니, 더 이상 그런데요. 농담이에요. 예. 자, 마지막으로 보여주실 요리는 뭔가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요리인데요. 네. 제가 순식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우선 네. 이 튀김 가루를 네. 튀김가루 색깔이 좀 약간 오렌지빛이에요? 그렇죠. 여기에도 약 한 10여 가지가 10여 가지. 무슨 맛이에요? 고소해. 콩가루 같은 맛이에요. 약간 고소해요. 그냥 밀가루가 아니에요. 콩가루 같은. 맛있어요? 분유 같기도 하고. 분유? 스프 같기도 하고. 콩가루 같기도 하고. 예. 특이하다. 계란을 조금만 네. 풀어서 넣을게요. 장어의 그 보양식의 효능이 말이죠. 튀겨도 영양분이 날아가지는 않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장어 자체가 찬성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따뜻하게 드시면은 뭐 속이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한테도 괜찮거든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튀김 그러면은 사실은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보양식이라는 개념이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입맛을 돋궈주는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정확하게 잡아주신다. 네, 그렇게 한번 튀김 요리도 한번 먹어줘서 다시 입맛이 생겨서 그다음에 또 건강식을 먹으면 되잖아요. 입맛을 돋구기 위한 그렇죠. 요리니까요. 자, 이제 기름에 네, 들어가야 될 텐데요. 아니 이게 무슨 닭튀김도 아니, 어떤 아니고. 방송에서 셰프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튀기고 그렇지. 뭐든 튀기면 다 튀기면 맛있다는 맛있지. 거예요. 아유, 근데 기름기인데. 하물며 저 장어를 튀겼는데 아니, 장어 튀김도 처음 보네, 나는. 그래요? 처음 드세요? 근데 튀기는 건 정말 처음 보고요. 진짜 맛있겠다. 이건 어린이들을 위해서 돈가스라든가 아하. 이 강정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먹을 기회 드릴게. 와우. 예. 탕수육처럼 나오네. 대박! 이 소스 정말 맛있어요. 어때요? 양념치킨 맛 양념 같은 맛이에요? 양념치킨. 맛있거든. 맛있겠다. 새콤달콤하면서. 요거거든요.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야. 그러네. 피할 수 없어.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네. 자, 하나씩 드셔보시죠. 네. 먼저 자, 프라이드부터? 예. 야, 우리 MC들이 좀, 예. 아니, 예. 좀 전까지 좀 거의 졸고 계시는 분위기셨다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 예. 빛나시면서. 튀김가루가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애들 입맛에 맞췄네요. 맛있다. 깔끔하다. 이 소스에 목숨을 거신 분이야. 아우,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다. 근데 튀김인데도 장어 맛은 또 본연의 맛은 나면서 맛있으니까 좋네. 대박. 진짜 맛있어요. 아니 이거 배달 사업 하셔도 되겠다. 어? 배달 사업. 나는 이거 먹고 애 안 낳을 거야. 나는 갑자기요? 나만 먹기 이거 싫어.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밥도둑이다. 진짜 담백하네. 여기서 잠깐 주목하세요. 휴가철 캠핑장에서 만드는 초간단 장어 요리. 먼저 풀을 뜬 장어를 준비하고 프라이팬에 소스를 두릅니다. 그냥 간장입니까? 아니면 뭐 섞은 겁니까? 약간 베이스입니다. 예. 소스입니다. 아, 소스. 간장에 못 먹는 요건 좀 알려주셔야죠. 요거요? 예. 소스는 예. 사실은 어렵습니다. 소스. 근데 여기 보니까 데리야끼 소스로 써 있어요. 근데 정 없다면 우리가 그냥 시판되고 있는 데리야끼 소스를 사서 캠프 갈 때 아, 순순히 말씀하셨으면 네. 사람 인심은 샀죠. 프라이팬에 간장 소스가 장어에 잘 스며들도록 볶아주고 어느 정도 익으면 표치를 이용해 겉면을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장어와 간장 소스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초간단 장어 요리 완성! 과연 그 맛은? 끝내준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래요? 그게 1등이에요. 이거 밥하고 먹고 싶어, 밥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여러분도 간단한 장어 요리로 몸보신하세요!